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12월 1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우선 속보부터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조금 전에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원래 오늘 탄핵안을 민주당이 표결 처리하는 날이죠. 근데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직전에 이동관 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탄핵안 표결이 무의미해지죠. 왜 이렇게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민주당의 의도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탄핵안을 표결로 처리를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한 5개월 정도 업무가 중지가 되죠. 업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총선 때까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바로 펴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좌편향된 이 언론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그 직무를 정지시키려고 탄핵안을 표결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전격적으로 사퇴를 해버림으로 인해서 그 시도가 무산되는 겁니다. 이제 후임을 임명을 하면은 후임에 대해서 또 탄핵안을 또 발의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하면 상당한 역풍을 맞습니다. 그런 의도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 다시 이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됩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해서 언론 환경을 바로 펴는 그런 작업을 총선 전에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도록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 일종의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정섭, 지금 대전고검검사죠. 대전고검검사도 탄핵을 발의를 어제 상정을 했고 오늘 표결을 하는데 이정섭 검사도 검찰에서 직무를 바꿔버렸습니다. 대전고검으로 발령을 내버렸죠. 원래 민주당은 이정섭 검사가 이재명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2차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구실을 갖다 붙여서 탄핵을 의결을 시켜서 국회에서 표결을 하고 직무를 정지시키려고 한 거죠. 이 헌재에 가면은 이동관이나 이정섭이나 전부 다 헌재에서는 기각이 될 텐데 그 사이에 직무를 총선 전에 이재명 수사에 차질을 빚게 하려고 탄핵 대상에 집어넣었는데 그걸 검찰에서 빼버린 겁니다. 빼버리고 다른 사람을 지금 임명을 했죠. 그래서 결국 민주당은 소기의 성과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탄핵을 남발하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또 특히 이재명의 방탄 그리고 총선 때까지 가짜뉴스를 활용을 하는 그런 계책을 짰다가 다 무위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일면 톱에서 이 기사를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톱입니다. 야당 방통위원장 검사 탄핵 오늘 강행. 자, 그런데 지금 방통위원장은 탄핵을 할 게 없죠. 사퇴를 해버리면은. 야당은 어제 당론으로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단독 표결 처리 방침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포크다. 그래서 국회의장 본회의를 소집을 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을 규탄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 거야 포크도 규탄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 민생 법안은 다 뒷전으로 밀렸다. 이재명 방탄, 또 총선 앞두고 유리한 언론 환경을 유지할 목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다가 허탕을 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제 이재명 치명타를 맞았죠. 본인의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이 어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와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는 이 대선 자금 수수 척건 김용 징역 5년. 법원은 유동규 불법 자금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재명 재판에 영향 미칠 것. 자, 조선일보 제목은 이재명 대선 자금 수수입니다. 김용이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유동규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도 대장동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인데 하나 주목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어제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죠. 공사가 설립됐고 이 공사가 민간업자들 이권 개입의 통로가 됐다. 대장동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기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재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설립됐다는 이야기죠. 처음부터. 그리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줘서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쳤다. 이런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대장동 재판 중에 첫 선고에서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관련 재판과 수사에서 이재명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특히 법조계에서는 다시 428억 원에 주목합니다. 대장동 저수지, 이재명 거라는 거.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표 측에 약속한 428억 원 중 일부가 이번에 김용에게 흘러갔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올 3월에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을 기소를 하면서 이 428억 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다 하면서 이 혐의를 일단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기소장 내용에는 428억 원이 이재명 거다. 대장동에서 이렇게 조성된. 그런데 그것을 기소장에는 표시를 하면서도 증거가 아직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혐의는 범죄 혐의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신문이 오늘 사회면 기사에서 아예 48억 원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서울신문 사회면입니다. 검찰 칼끝이 이재명을 정조준하는데 428억 약정 수사 탄력. 428억. 재판부가 김용의 뇌물 수수 혐의 중에서 1억 원 혐의는 무죄로 보면서도 모든 관련자들이 당시 김용에 대한 뇌물이라기보다는 나머지 이제 인정이 된 6억 원 김용에 대한 뇌물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 자금 제공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한 점을 고려하면은 성남시장 재선 선거 자금이면 6억은 아니네. 6억이 아니고 그 7천만 원인가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성남시장 재선 선거 자금 제공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김용에게 뇌물을 준 사람들은 김용을 보고 준 게 아니고 이재명을 보고 줬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재명의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 FC 사건 이 재판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특히 428억 원 약정 의혹 등 검찰의 남은 추가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이 뇌물을 또 유동규께서 받은 걸로 파악되고 있는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죠. 김용이 왼팔이라면 이 사람은 오른팔인데 정진상입니다. 정진상 사건의 재판부도 김용의 1심 선고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정진상도 지금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나와 있는데 정진상이 또 다음 재판 결과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재명의 오른팔, 왼팔 전부 다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용 법정 구속 전에 또 항우나를 비롯해서 항우나 현역 국회의원이죠.를 비롯해서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왔었죠. 그제 나왔었는데 그렇게 계속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일 또 이재명의 주변과 관련된 일들이 이 법정에서 단죄를 받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사과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상황이죠.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선거 개입, 불법 대선 자금에도 반성 없는 민주당.
그래서 전 정부, 현 지도부 모두 치명상을 입었죠. 전 정부, 문재인 정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때문에, 그리고 현 지도부 이재명은 김용의 불법 대선 자금 때문에 치명상을 입었는데도 치명상을 본인들이 입은 것을 애써 부인을 하면서 검찰, 법원을 탓하면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현역 의원을 포함해 하고나죠.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틀째 침묵을 이어갔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의 접근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일상화된 사법 리스크에 검찰, 법원 탓을 하며 외면을 하고 있다. 황운하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3년형을 자기가 선고를 받았는데도 황운하는 청탁 하명 수사는 없었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법원은 지금 자기들 편이죠. 자기들 편인데 자기들에게 유죄가 내려지면 무조건 납득할 수 없다. 법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운하는 또 저기 민주당 의원들 채팅방에도 입장문을 올렸는데 여기에 동료 의원들이 응원, 지지 발언이 이어졌다. 1심에서 유죄받은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뇌물수수 혐의로 그때 체포동의안이 청구가 됐는데 국회에서 기각이 됐죠. 노웅래도 이렇게 썼습니다. 황운하를 응원하면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 댓글을 달았다는 겁니다. 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황운하, 송철호 전 시장,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1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렇지만 당사자들은 지금 사법기관 탓만 하면서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사실상 이를 방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송철호, 백운우 이 사람들이 수사받고 기소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억울하다. 자기들이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다 수사를 받고 재판에 기소된 것처럼. 그리고 또 이 김명수 사법부가 그렇게 좌편향된 이 판결을 계속하고 선거 지연하고 이렇게 해왔는데도 자기들이 유죄를 받았다고 법원을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도 시끌시끌하죠. 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셀프 공관위원장 추천을 했고 김기현이 한마디로 거절을 했죠. 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인요한 공천관리위원장 달라 하니까 김기현이 자리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단번에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인요한은 월요일까지 답을 달라 그랬는데 바로 어제 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바로 거부를 해버렸죠.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안 된 돌출 발언을 했다. 이게 저도 안에서 좀 혁신이 안에서 논의가 좀 된 건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혁신안을 만들다 보니 이게 공천 문제도 좀 거론이 되고 해서 그러면 좀 연장선상에서 계속 해오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혁신위에서 혁신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좀 추진해보자.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논의가 된 걸로 저도 짐작을 했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진행하는 아시아투데이 선거권의 현장 정치 라이브 거기에 출연을 한 혁신위원 정혜용 혁신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전해줬죠. 내부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다. 돌발 발언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돌출 발언이었다. 당내에서는 본인이 셀프 추천을 하다니 공관위원장에 권력을 지금 쫓기 시작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기현은 혁신위를 겨냥해서 그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월요일까지 이것과 함께 본인을 공관위원장으로 셀프 추천해 달라는 것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 그리고 당 지도부 중진위원들의 혐지 출마나 불출마 요구에 대한 해답을 요구를 했죠.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어차피 김기현은 본인이 알아서 험지에 가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월요일에 이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죠. 조기 해산하는 겁니다. 조기 해산. 그래서 지금 조기 해산을 염두에 두고 김기현이 인요한을 향해서 그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혁신위가 지도부 친윤 험지 출마를 요구했는데 그것보다는 그게 관철되기보다는 여권에서는 오히려 혁신위가 조기 해체 수순을 밟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인유한 위원장이 어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역할을 해달라고 비대위나 이 선대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대위 같은 경우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와해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대위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에게 이 몫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런 내용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기현 대표 쪽에서 지금 당을 흔드는 것이냐, 자 이렇게 해서 이 혁신위, 인유한 혁신위와 김기현 최고위가 충돌을 했는데 결국은 인유한 혁신위가 그냥 도중에 그만두는 쪽으로 그쪽으로 방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함세웅 신부라고 있죠. 함세웅 신부. 성직자가 확실한 좌파 성향의 정치적 색깔을 띠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함세웅 신부도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는 함세웅, 문재인, 이낙연 언급을 하면서 방울 달린 남자들이 추미애죠. 추 하나만 못하다. 이런 또 막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이낙연에게 했습니다. 이 추미애 그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추미애 본인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갈등을 소설로 썼는데 그 북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함세웅 신부가 참석을 해서 추미애를 축켜 세우면서 이 문재인 이낙연을 언급을 하고 방울 달린 남자들이 추미애 하나만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할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뭐 방울 달린 남자들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제가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거친 표현을 하면 남자들 이 방울 있지 않나 하면서 근데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하면서 양손으로 방울 모양을 만들어 흔들어 보이기까지 했다. 함세웅 신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 괴물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찢어진다. 자, 성직자가 이렇게 정치적인 적개심, 정오 이런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생깁니다. 12월 1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